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열전 시작하겠습니다. 스픽스 대구 최정한 편집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뭐 엄청난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마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라고 생각하실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아마 전국에 이제 1,346개의 농협, 뭐 축협, 그리고 산림조합, 축협은 실제로 지금 축산농협인데요. 네. 이런 이제 조합장 선거가 굉장히 열띠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을 둘러싼 논란도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경제 열전으로 다루어야 될 게 아니고 이슈 추적이나 끝판 뉴스처럼 뭐 가지 않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왜 경제 열전으로 하냐면은 이 조합장들이 사실은 그 지역의 은행장들입니다. 예,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지역민들의 어떤 그 소득에 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경제 열전적인 시각에서 다뤄보고자 이래 합니다. 예, 우리가 조합장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농협, 수협, 산림조합 뭐 이런 네, 데지 예. 않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농협을 많이 보죠. 네, 네. 그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대구 농협, 북대구 농협, 서대구 농협, 예. 그다음에 대구 축산농협 네. 이런 데가 아마 규모가 상당히 큰 데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뭐 굉장히 아마 저 빅10, 뭐 네, 네. 빅20 예. 이 정도 안에 예. 들 정도로 예. 대형 은행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거를 이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합원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이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라고 이렇게 칭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아, 있습니까? 예. 그게 그 조합별로 또 지역별로 좀 다르게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조합장을 뽑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거 혼란이 일어나고 부정선거 시비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각 조합별로 하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선거를 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선거 효율적인 선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개입을 했고 이번이 이제 3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입니다. 예.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겁니까? 4년마다 합니다. 4년마다 있는 것이고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개별 조합별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뭐 금품 수수, 뇌물, 그다음에 부정선거, 네,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엄청난 이제 사회적 혼란, 지역사회 갈등이 빚어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는 선거 다 모아서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로 우리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하듯이 관리를 네,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규칙도 그 규칙을 네, 그대로 예, 예, 적용을 받고 네, 있는 네. 것이죠. 선거법도 이제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위탁선거법이라고 해서 예. 그렇게 적용을 그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는 이제 선거 부정이 일어나면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처벌받는 수준으로 처벌을 받는 거죠. 그것보다도 더 굉장히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돈을 준 사람도 처벌 규정이 크지만 이제 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받는 사람도 거기에서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그 50배까지의 돈을 이렇게 내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2만 원짜리 밥 얻어먹으면 네, 뭐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자기가 네, 이제 네, 그 벌금을 다시 내야 되고 네. 그것은 또 전과 기록에도 남죠. 본인이 대접을 네. 받으면. 그리고 그 이번은 아니지만은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북의 칠곡 쪽에서 그 마을 주민들이 그냥 의도치 않게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한 2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분들이 거의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돼 가지고 엄청나게 그 지역사회에 그 사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결국 이제 출마해서 조합장에 당선되겠다는 사람도 법적 규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오히려 유권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고 밥 같은 거 얻어먹고 나면 대형 사고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예, 하고요. 배가 망신합니다. 예, 예.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몇 개 정도에서 열리고 있고 이번에 대구에서는 한 몇 개 정도, 경북에서 몇 개 정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이제 1,346개 조합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26개 조합이 참여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산림조합도 포함이 되는 거고 예, 수협하고 산림조합도 포함되는데 경북에서는
그 178개 조합이 참여를 하고 대구 유권 여기에 유권자만 해도 한 4만 명이고 전국에서 통틀어 보면 한 260만 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사실상 이제 모든 그 조합은 그러니까 뭐 농협, 수협, 그다음에 산림조합은 다 조합장 선거를 하고 있다. 다. 이제 그렇게 합병이 추진되는데 빼고는 전부 선거합니다. 혹시 그 본인도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까? 아까 조합원, 400만 명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 260만 명. 260만 명이 조합원인데 한 6, 7% 정도 되는데 저는 조합 한번 해보고 조합원이 되고 싶었는데 그 조합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참고로 제가 산림조합의 조합원인데 아마 저한테도 그 산림조합원으로서 뭐 투표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내왔던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한 260만 명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 이제 선출직 공직자를 뽑듯이 똑같이 관리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적발된 또는 이제 선거 위반 사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선거 자체가 과열돼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그 경북 쪽에는 뭐 대구나 경북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그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적발된 건수도 많이 있지만 좀 그 굉장히 그 우리 그 유권자들이 유의하셔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될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은 그 200만 원을 그 출마 예정자가 입법부 예정자가 200만 원을 그 어떤 조합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받은 조합원이 이거를 촬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 이게 사실일까 싶어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200만 원 받은 증거가 나와가지고 이 그 신고를 한 조합원은 아마도 2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거의 그 적게는 수천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지 않을까 해서 전국 최고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경북도 내 한 시단위 조합이라고 하면 어딘지 밝힐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약간 잘못 알았는데 시단위가 아니고 확인을 해보니까 군단위입니다. 군단위인데 시 성격을 추진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걸 뭐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돈을 돌리는지 뭐 알 수가 없으면 선관위에서 이제 그 지역을 가능하면 좀 안 밝히려고 해가지고 달라고 한다. 뭐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아니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고발 조치를 할 거지 않습니까? 검찰에. 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지역인지 밝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사례는 그 입법부 예정자가 조합원에게 또 현금을 100만 원 주려고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봉화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건 언론 보도가 나왔던 나왔고 실제 또 하나는 대구에 있는 조합인데 굉장히 규모가 큰 조합입니다. 이 조합장이 이제 작년 추석에 그 직원들한테 한 4만 원대 중반 정도의 그 전복 세트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이제 4만 몇천 원 하는 아이템 그 직원들한테 한 거는 직원들도 그 조합원 자격이 있거든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직원들한테 또는 뭐 기타 직원들한테 어쨌든 다 줬다. 그랬는데 그분도 적발이 됐습니까? 이거를 이제 이 사실을 선관위에서 정보를 파악을 하고 직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선관위가 직접 전남 완도 전복 그 주산지입니다. 가서 조사를 해서 결국 밝혀내서 이 조합장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중도 사퇴를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금 아직 이제 내일부터 선거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할지 안 할지는 어쨌든 근데 아마 등록을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이제 발각이 되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돌렸으면 구속될 만한 사유가 될 것 같은데 4만 5천원짜리를 200명한테 돌렸으면 900만 원 정도 금품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서 아마 인신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마 이제 검찰이 이 사안들은 아마 좀 굉장히 엄중하게 다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뭐 조합장이 되면 어느 정도 대우를 받길래 이렇게 목숨 건 선거운동을 합니까? 또 현금 아까 200만 줬던 그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요즘 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서 출마자가
유권자한테 선거운동 해달라고 돈을 200만 원 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역 조합장 선거입니다. 그래요? 실제 조합장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권한 중에 일단은 연봉이 정말 많고 지역의 은행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적은 곳이 억대 초반이고 1억대 초반이고. 많은 곳은 3억 정도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연봉도 연봉이지만 업무 추진비가 거의 버금가는 업무 추진비가 있고 그보다 더 큰 게 사실은 지도 사업비라 해서 각 조합에는 조합장이 재량적으로 해서 그 조합원들을 위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작은 조합들이 한 10억대고 많은 데는 수십억대의 업무 지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조합장으로 오르기만 하면 네. 사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불법 선거 정도는 뭐 무시하고 가도 된다. 이 예. 정도로 달콤한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그 조합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합이 하는 모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직원들이 뭐 그 큰 조합들은 수백 명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 있다는 건 결국은 대출이나 그 금융행위에 있어 가지고 조합장의 재량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정이 횡행한 선거 운동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유는 결국 권한이 비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또 조합원 수는 적은 거죠. 네네. 대의원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닙니다. 지금은 조합은 직접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투표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구의 뭐 대형 조합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수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수천 명 이러지 않더라고요. 아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0명 전후 또는 네. 몇백 명으로 조합원이 다 또 조합장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유권자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한 유혹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합들은 그 지역 단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단위에서는 그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네. 그다음 그 폐쇄성이 있어 가지고 부정 불법 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이렇게 그 금전적으로 조합원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도적 측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현재 이제 선거운동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직 조합장이 너무너무 유리한 구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 네. 이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선거 운동에서 국회의원들이나 그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의 10분의 1도 못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합원들은 그 조합장으로 출마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현직 조합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투표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다음 또 이제 그 연임 규정이 지금은 사실은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상임 조합장과 비상임 조합장이 있는데 상임 조합장은 그 2연임 그러니까 3선까지 할 수가 있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사실은 연임 제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우는 그대로 받으면서 사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의 조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이제 개방이 돼 있고 새로운 그 경쟁자가 나타나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그 이제 선거도 내일 사실상 후보 등록을 하지만 네, 뭐 쉽게 말하면 공개 토론회 이런 것도 한 번 없이 없습니다. 또 후보자에게 직접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그냥 네. 문자 보내는 게 전부니까 네, 현직 조합장이 훨씬 더 유리한 훨씬 더도 아니죠. 그냥 뭐 무작위로 자기들은 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네. 새로운 또 예비조합장 후보는 나서서 뛸 수 있는 공간이 합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불법이 오히려 횡행하는 네, 네. 그런 제도적 결함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실제 대구의 모조합 같은 경우는 그 조합장이 지금 그 5선을 하셨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하시면 만약에 등록을 하시면 6선을 하게 되는데 6선 하는 거 전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24년을 한다는 네. 거는 요즘 우리 국민 정서로 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번에 최정한 뭐 대표께서 이제 편집인께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잠깐 인용해 드리면, 지금 전국에는 10선 39년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네. 9선을 하고 있는 35년째 조합장을 하고 있는 분이 3명이고, 6선 23년째 지금 하고 있는 분이 11명, 5선은 19년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18명, 4선 조합장은 15년, 지금 16년째 이제 넘어가는데 42명이 있다는 걸로 봐서는,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거제도 바꿔야 되는데, 지역을 전체 금융이나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제도도 이렇게 엉망진창, 또 한 번 하게 되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정말 뜯어고쳐야 하는 우리 그 악패, 악습, 구퇴 또는 구섭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네. 보는데요. 예. 혹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다는 것은 결국 입법 사항인데, 국회에 법안은 계류가 되어 있지만 실제 법안 심사 소위는 통과했는데 해당 그 농해수산위원회에서 상임위의 상정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예, 그건 지금 뭐 삼척 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그 표밭에서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조합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절대 이게 선거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없다는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제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만, 조합장들은 자신의 재선, 3선, 다선을 위해서 현재 비뚤어져 있는 제도를 악용해야 하고, 이것을 바꿔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의 책임자이면서도 지역에 있는 조합장들을 자신의 수하처럼 부려먹어야 하는, 이런 이제 양쪽의 예. 이해가 절묘하게 절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도 쉽지 않다. 네. 그러나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최정한 편집인과 나눴던 경제열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